식별안전보건교육. 이번 시간에는 밀폐공간 작업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소 결핍, 유해가스 노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안전수칙, 필수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절차를 숙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본 교육은 밀폐공간 작업 개요,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체계,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및 퀴즈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밀폐공간 작업 개요. 먼저 밀폐공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출입이 제한적이라는 점,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유해가스가 쉽게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산소 결핍 환경이 조성되어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밀폐 공간의 예로는 우물, 수직갱, 피트, 터널, 잠함, 암거 등 지하 또는 토목 구조물뿐만 아니라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그리고 침전조 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안전해 보여도 내부에는 언제든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밀폐 공간에 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하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바로 질식입니다. 질식이란 신체 조직에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해 호흡이 곤란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밀폐 공간 작업 중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발생하는 질식재해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총 338명의 질식사고 중 사망자가 136명으로 치명률이 40.2%에 달합니다. 산소 결핍은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진입 후 몇 초 만에 증상이 발생하며 뇌활동 정지로 인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산소 농도별 인체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산소 농도인 21%에서는 정상적인 호흡과 생리 기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16% 이하로 떨어지면 빈맥, 빈호흡, 구토,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시작됩니다. 10% 이하에서는 의식 상실, 경련, 혈압 강화, 서맥, 그리고 질식 사망의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 농도가 6% 이하로 급격히 낮아지면 작업자는 순간적으로 혼절하고 호흡 정지에 이르며 6분 이상 노출 시에는 소생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산소 농도 측정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식사고의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탈출하거나 구조를 요청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러한 위험 상황을 예방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위험 발생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산소 소모, 즉 산화작용입니다. 산화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으로 밀폐 공간 내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 결핍 상태를 유발합니다. 주요 산화작용 유형으로는 철제 탱크 내부의 물기나 녹이 철과 산소와 결합하여 철 녹을 형성하며 산소를 소모하는 경우, 석탄, 강제, 고철 등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물질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우, 그리고 도료용 기름이나 식용유 등 건성유가 산소와 반응하여 산패되면서 산소를 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소 결핍이 발생하면 18% 미만은 호흡 곤란, 10% 미만은 의식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산화작용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작업자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소 결핍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밀폐 공간 진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생물의 호흡작용 및 가스 치환입니다. 분뇨, 오수,
펄프액 등의 유기물이 부패하거나 절임식품, 야채, 곡물 등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유해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정화조, 침전조, 발효 탱크, 곡물 저장 사일로 등은 미생물 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 치환에 의한 산소 결핍도 매우 위험합니다.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탱크나 저장소에 질소가스를 채워 산소를 대체하거나 금속, 식품, 의약품 등의 산화 방지를 위해 아르곤, 헬륨 등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냉각 목적으로 사용된 드라이아이스나 액체 질소가 기화되며 산소를 밀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소 같은 불활성 가스는 무색, 무취하여 작업자가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소 측정 없이는 위험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가스 분출 및 누출입니다. 터널 공사 중 지층 내 메탄가스가 갑자기 분출되거나 탄광 내 메탄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돌출되거나 굴착 작업 중 지하가스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관이나 지하 매설물 혹은 인접한 화학물질 저장 시설 등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밀폐 공간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 중 갑작스러운 가스 냄새, 이상한 소리 또는 어지러움이나 호흡 곤란 같은 위험 징후가 나타난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밀폐 공간 작업 시 건강장애 예방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부터 제6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인원 점검, 출입 금지, 감시인 배치, 그리고 안전대 착용 및 구조장비 구비 등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 두 번째 주제는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의 기준인 적정 공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정 공기란 근로자가 밀폐 공간 내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기 상태를 말하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산소 농도 기준입니다.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23.5%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여 오히려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해가스 농도 기준입니다. 유해가스는 종류별로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1.5% 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그리고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해가스에 노출되면 호흡량 증가, 두통, 산소 운반 방해, 호흡기 자극, 마비 등 다양한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에도 지속적 또는 정기적 측정을 실시하고 환경 변화 시 즉시 재측정해야 합니다. 산소 결핍에 의한 건강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소 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으로 인체에 필수적인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다양한 건강장애가 발생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산소 결핍이 발생하는 조건은 정상 공기 중 산소 농도인 21%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밀폐 공간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며 호흡만으로도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산소 농도 수치가 낮아지면 인체에 심각한 건강장애가 발생하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산소 농도 18% 이상인 적정 공기에서만 작업해야 합니다. 이제 주요 유해가스별 건강장애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황화수소는 치명적인 독성가스로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외관은 무색이지만 낮은 농도에서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지만 고농도에서는 후각이 마비되어 냄새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 공간의 저층부에 존재하며 유기물 분해, 하수도, 정화조 등에서 발생합니다. 황화수소의 노출 기준은 8시간 가중 평균 노출 농도가 10ppm이고 단시간 노출 한계는 15ppm입니다. 100ppm은 즉시 생명과 건강에 위험한 농도로 분류됩니다.
0.5에서 10ppm은 냄새인지, 장시간 노출 시 눈 자극, 결막염을 유발하며 50에서 100ppm은 심한 눈 및 호흡기계 자극, 후각마비 시작, 두통, 어지러움, 100에서 500ppm은 심한 결막염, 호흡항진, 호흡곤란,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00에서 1000ppm은 30분 내 의식상실, 심한 호흡곤란, 사망 위험이 있으며 1000에서 2000ppm의 고농도에서는 즉시 의식불명에 이르고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수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가스이므로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공기와 비중이 비슷하여 공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며 유기연료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합니다. 일산화탄소의 노출 기준은 8시간 가중 평균 노출 농도가 30ppm이고 단시간 노출 한계는 200ppm입니다. 일산화탄소의 가장 큰 위험성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산소보다 210배 강하게 결합하여 산소 운반 능력을 상실시키고 내부적 질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35ppm의 8시간 노출 시 두통, 현기증, 200ppm의 2~3시간 노출 시 가벼운 두통, 피로감, 구토, 판단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800ppm의 45분 노출되면 심한 두통, 구토, 경련이 발생하며 2시간 내에 실신할 수 있습니다. 1600ppm 이상에서는 20분 내에 위험 증상이 나타나고 30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며 특수 측정기 없이는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밀폐 공간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농도 증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역시 무색, 무취의 가스이지만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 공간의 바닥면에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 엔진 연소, 화학 반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노출 기준은 8시간 가중 평균 노출 농도가 5000ppm이고 단시간 노출 한계는 30,000ppm입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적정 농도는 1.5% 미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대체하여 질식을 유발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도 독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농도별 인체 영향은 다음과 같으며 7에서 10%의 고농도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두통, 무력감에 이어 수분 이내에 의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 공간의 낮은 곳에 축적되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반드시 농도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해 공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농도 측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해 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 관리를 통해 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측정기 사용법, 유지 보수 방법을 충분히 숙달하고 측정 전 기준 농도, 경보 설정 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해야 합니다. 측정기의 종류는 산소 또는 특정 유해가스만 측정하는 단일가스 측정기, 산소 및 여러 유해가스를 동시 측정하는 복합가스 측정기, 실시간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을 갖춘 연속 측정형, 일회용으로 특정 가스 색상 변화로 농도를 확인하는 검지관 등이 있습니다.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신선한 공기 중에서 0점 조정을 실시하고 배터리 상태와 센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기준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은 당일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교대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진입할 때도 측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환기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측정을 실시하며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연속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깊은 장소는 고무호스나 PVC 체기관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직접 진입하여 측정할 때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측정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작업 전, 중, 재진입 시 환기 후 3개소 이상 농도 측정 및 기록을 확인하고 사용 전 교정 및 기준 농도 설정, 배터리 확인, 정기적 점검 등의 측정기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체계. 이제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의 첫 번째 단계는 현장 안전 확인입니다.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현장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한 후 구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나 전기 위험 등 추가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반드시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같은 보호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에게 상황을 알리고 구조 등의 지원을 요청하며 119 구조대 및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의 예시를 보면 호흡 보호구 없이 즉시 진입하거나 동료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구조를 시도하거나 가스 농도 측정 없이 진입하는 것은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올바른 대응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 후 구조 인력이 대기한 상태에서만 진입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는 이것입니다. 밀폐 공간 내 재해자를 발견해도 보호 장비 없이 절대 진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밀폐 공간 다중 사망 사고는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구조하려다가 발생합니다. 현장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의식 상태 확인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흔들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목 부상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이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전화하여 심정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주변에 자동제 세동기 요청을 부탁합니다. 응급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식 확인, 2단계 119 신고, 3단계 호흡 확인, 4단계 응급처치 준비. 신속한 응급처치와 119 신고가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9 신고 요령은 신속한 구조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다음의 주요 사항을 순서대로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첫째, 발생 위치. 둘째, 상황 설명. 셋째, 환자 정보. 넷째, 현재 조치.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먼저 전화를 종료할 때까지 끊지 말고 응급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밀폐공간 사고 시에는 추가 인력이 질식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구조대원이 적절한 보호 장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 및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 확인 후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는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바르게 눕히고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압박 위치는 양젖꼭지 중앙 흉부이며 깊이는 4에서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로 압박해야 합니다. 팔꿈치를 펴고 어깨와 일직선으로 자세를 유지하며 체중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 후에는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한 후 코를 막고 입으로 1초간 숨을 불어넣어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하며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의 비율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제 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사용합니다. 사업주는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구출 장비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필수 장비로는 밀폐공간 상부에 설치하여 신속한 인양이 가능한 삼각구조대,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송기 마스크, 작업자 위치 파악 및 구출용인 안전대와 구명밧줄, 그리고 내외부 작업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위한 무전기 등 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구조용 장비는 사용 전 점검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구조 시 반드시 보호장비 착용 후 진입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긴급구조훈련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비상구출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훈련에는 비상연락체계 구축, 구조장비 사용법 숙지,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착용법 숙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그리고 가상재해자 구출을 포함한 모의 구출 종합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이제 네 번째 주제인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는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때 반드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생명을 지키는 호흡 보호구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는 자급식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송기 마스크는 외부에서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는 산소 결핍 장소에서 방독 마스크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독 마스크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산소 결핍 환경에서 착용 시 질식 사망재해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보호구는 검정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원칙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 공간에는 절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없이 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기호흡기는 작업자가 호흡을 위한 공기를 직접 휴대하는 호흡용 보호구입니다. 공기호흡기는 활동 범위 제약이 적어 조사 활동이나 구조 활동에 유용합니다. 자체 공기통을 휴대하여 외부 공기 공급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산소 결핍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10에서 15kg으로 무거워 장시간 착용 시 피로감이 증가하며 유효 사용 시간이 30에서 45분으로 짧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본배의 잔류 압력을 확인하여 최소 90% 이상 충분한 공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고압 연결부 확인이 필요하며 모든 연결부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공기 누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면체 호기 밸브 기밀 점검과 경보기 동작 확인 등의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특히 경보음이 울리면 침착하게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송기 마스크는 외부에서 깨끗한 공기를 작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보호구입니다. 활동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가볍고 유효 사용 시간이 길어 장시간 작업에 적합하며 공기호흡기보다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기 마스크 사용 시에는 송풍기 설치 위치가 유해가스, 악취, 먼지가 없는 깨끗한 장소여야 합니다. 급기구는 작업 장소에 최대한 근접시켜 설치하고 전원 단절 방지 표시 부착이 필수입니다. 공기 급기량 기준은 1인당 최소 10세제곱미터/민 이상이며 4인 이하 작업 시에는 최소 50세제곱미터/민 이상 급기해야 합니다. 송기 호스의 최대 길이는 30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송기 라인이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전 등으로 공기 공급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방폭형 구조가 아닌 송풍기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합니다. 호흡용 보호구 외에도 안전대 착용은 필수입니다.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거나 산소 결핍 유해가스 중독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착용법은 모든 버클을 단단히 고정하고 끈이 꼬이지 않도록 유지하며 구명줄은 발목 높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맨홀, 사일로, 탱크 등 밀폐 공간 작업 시 비상탈출을 위한 안전대 착용은 필수이므로 작업 전 안전대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밀폐 공간 입구에는 보호 가이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은 안전대와 동일하며 보호 가이드는 출입 및 접근 금지 경고문, 작업 수칙 및 비상시 연락처, 응급처치 절차 및 구조 계획, 그리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결과 등 필수 부착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이제 5번째 주제인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밀폐 공간 작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단계는 밀폐 공간 목록화, 유해 위험 요인 평가, 작업 허가제 운영, 교육 훈련 실시, 그리고 평가 및 개선 활동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작업 허가 제도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절차입니다. 작업 허가서에는 장소 및 내용, 작업 기간 및 시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안전보건 조치 사항,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피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허가 기간 내라도 작업장에 재출입할 경우 공기 상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작업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고 이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출입구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작업 허가 절차 흐름도는 작업 전 사전조사, 작업관리자의 허가서 발급,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
유효기간 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시인 배치는 밀폐공간 작업의 핵심 안전관리 요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감시인의 주요 역할은 작업자의 상태와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관리 감독자에게 통보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 및 필요 조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입 인원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감시인은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락 설비 및 운영은 무전기 및 통신장비, 비상연락체계, 경보장치, 감시인 지정서 등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감시인과 작업자의 신호체계 예시로는 2회 짧게 이상 없음, 3회 연속 긴급 상황과 같은 신호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출입 통제 및 인원 점검은 무단 출입 차단, 2차 사고 예방, 작업 절차 이행, 신속한 구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명보호 조치입니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며 출입 금지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입장 시와 퇴장 시마다 반드시 인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원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점검 결과를 관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통상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 공간은 잠금 장치로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 전 안전 확인 후 열쇠 관리자의 승인 하에 개방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출입 금지에 따른 안전조치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환기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합니다. 환기량 기준은 작업 전에 실내 최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시간당 20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환기만으로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기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급기구는 작업 장소에 최대한 근접시켜 설치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의 공기를 급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방폭형 모터 및 팬을 사용하고 플렉시블 덕트 꺾임을 방지하여 덕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제 환기 방식은 급기, 배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안전보건관리 및 퀴즈. 마지막 주제인 기타 안전보건관리 및 퀴즈입니다. 관리 감독자의 역할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이며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작업 방법 결정 및 작업자 지휘, 작업장 내 적정 공기 상태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장비 점검, 호흡용 보호구 착용, 지도, 작업 허가서 확인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감독 등의 주요 직무를 수행합니다. 작업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환기 상태, 보호구 착용 상태, 감시인 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지속적인 농도 모니터링과 작업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작업 허가서, 측정 결과, 교육 훈련 결과 등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는 법적으로 16시간 이상의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교육 내용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 관리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구출 방법, 보호구 착용 및 사용법,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 내용과 참석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립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작업자들이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해도 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소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는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적정 공기의 산소 농도 기준은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미만입니까? 1번 16% 이상, 25% 미만. 2번 18% 이상, 23.5% 미만. 3번 20% 이상, 24% 미만.
정답은 2번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18% 미만은 산소 결핍 위험이 있으며 23.5% 이상은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증가함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밀폐 공간에서 재해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번 즉시 진입하여 구조한다. 2번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3번 의식 확인을 위해 큰 소리로 부른다. 정답은 2번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입니다. 보호장비 없이 진입하는 것은 2차 사고를 유발하며 이는 구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